지온 여러분, 언제나 멋진 정보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신의 MS 주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이 주다는 자쿠안과의 채용 경쟁에서 패배했었다더군요. 하지만 웬걸 그 주다는 EMS10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자, 그렇죠, 장릭 디발소령님. 그런데 지온에 숨어있는 우리 친구의 말에 따르면 개양이란 허울일 뿐 실은 알맹이는 뭐 하나 바뀐 게 없다는군요. 이런 기체가 신형이라니. 오데사 전투가 연방의 승리로 끝났으니 지원군이 할 수 있는 건 이런 허풍밖에 없나 보네요. 안녕하세요. 플라스미스 요한입니다. 오늘은 2006년에 발매된 초명품 건프라이자 건담 이글루의 등장기체인 EMS-10 주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기동전사 건담 MS 이글루는 2004년부터 제작이 시작된 OVA 시리즈로 기동전사 건담 MS 이글루 603이라는 코믹스를 원작으로 합니다. OVA는 3부작이고 한 부당 3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어 총 9개의 에피소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에피소드의 내용은 1년 전쟁의 사건들 중에서 원작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은 숨겨진 이야기들을 다루는 것으로 주다는 이 중 일부의 세 번째 에피소드 궤도 위에 환영은 달린다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자쿠의 개발사인 지오닉의 라이벌 기업인 치마트에서 개발한 주다는 기술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많은 변곡점을 겪어야 했던 비운의 기체이기도 하죠. 이 영상의 앞부분에서 보신 영상은 OVA에 나오는 주다를 비하하는 지구연방의 선전 영상인데요. 한글 더빙은 TTS로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그럼 이 주다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주세기 71년 지구연방과의 전쟁을 준비 중이던 지온공국은 지구연방과의 양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신병기의 개발을 원했습니다. 하여 지온과 관계가 있는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은 3군데가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지온본국의 거점인 사이드3에 본사를 두고 공국의 중장비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성장한 지오닉입니다. 지오닉은 지온공국의 본거지에 본사를 둔 만큼 지온의 수뇌부와 가장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가장 방대한 생산 설비를 갖춘 회사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장비를 개발하던 회사답게 지오닉은 특출한 기술력보다는 생산력과 정비력이 높은 장비들을 생산하는 회사로 유명했습니다. 또한 우주 공간에서 모빌 수체 자세를 잡는 암백 시스템을 개발해 그를 토대로 이후 자쿠 계열 모빌 수체를 개발하게 되죠. 두 번째 회사는 치마트입니다. 치마트는 추진장치 개발을 주력 사업으로 하던 기업입니다. 지오닉 같은 범용성이 있는 장비를 개발하는 회사는 아니었지만 비교적 가격이 비싼 대신 성능이 좋은 장비 개발에 주력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특성에 맞게 치마트는 압도적인 추진력을 가진 모빌 수체의 개발에 집중했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EMS-04 주다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업은 MIP입니다. MIP는 미노프스키 입자가 산포된 공간에서 빈병기가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가장 먼저 빈병기 개발에 뛰어든 기업입니다. 하지만 빈병기를 소형화하는 것에 실패한 MIP는 양산화하기에는 너무 거대한 장비의 개발안을 지온공국에 제출했고 이때 당시 지온은 MIP의 개발 계획을 거절했습니다. 참고로 MIP X1이라 불리는 이 개발 계획은 나중에 모빌아머의 개발의 초석이 되기도 하죠. 자, 그리고 3년의 개발 기간을 거쳐 우주세기 74년 지오닉과 치마트가 경쟁적으로 개발한 모빌 수체에 대한 채용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지오닉은 초기형 자쿠1을, 치마트는 초기형 주다를 선보이게 되었죠. 두 기체의 개발 방향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주다는 생산 비용이 비교적 높긴 했으나 자쿠1에 비해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주다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죠. 주다는 일정 이상으로 오버히트하면 엔진이 폭발해버리는 양산기로서는 최악의 결점을 가지고 있었고 지온공국의 수뇌부 앞에서 비행시연을 하는 중요한 시점에 기체가 공중분해되는 최악의 사건이 터져버립니다. 이 사건의 결과로 지오닉의 자쿠가 지온공국의 양산기로 결정되게 되고 치마트는 결점이 있는 주다를 개선하기보다는 새로운 MS를 개발하는 것으로 사업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자쿠1의 후계기인 자쿠2가 지온의 양산기 자리를 꿰차 1년 전쟁 초반부 지온의 전력을 지탱하게 되지만 치마트도 이 제식 경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돔과 릭돔 그리고 고크 등의 새로운 모빌 수치들을 계속해서 개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느덧 1년 전쟁이 발발한 지 10개월이 지난 우주세기 79년 11월, 지온의 전황은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콜로니 낙하로 자브로를 핀포인트 공격하는 브리티시 작전이 실패하면서 지온 공국이 처음에 원하던 초단기 결전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고, 이제는 지온 지구군의 요충지였던 오데사가 공격당해 사실상 지구 공격의 거점까지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죠. 지구상에 지온의 잔종 병력이 남아있긴 했지만 이미 전세가 기울어져 주된 전장은 지구에서 우주로 옮겨지고 지온은 공격태세에서 점차 방어태세로 전략을 전환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지온은 초기형 주다의 결점을 보완한 신형 주다의 등장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603 기술시험대대에 4기의 주다를 배치합니다. 그리고 주다의 개발 시점부터 테스트 파일럿을 맡았던 장릭 뒤발이 1번기의 파일럿으로 함께 배치되죠. 지온은 주다의 엔진을 개량했으며 이 신형 MS가 곧 양산에 들어갈 것임을 공표합니다. 그러나 새로 배치된 기체를 시험 가동하는 과정에서 3번기가 엔진 과부하로 공중분해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603 기술시험대대의 기술사관인 올리버 마이는 뒤발에게 이 기체의 기동 데이터가 초기형과 완전히 같으며 주다가 정말로 개선된 것이 맞는지를 추궁합니다. 그러나 뒤발은 이것은 단지 미숙한 파일럿의 기량 부족 때문이라며 죽은 파일럿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사실 이 주다는 초기형의 엔진 결함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기체였고 과부하 상태가 되면 엔진을 강제 정지시키는 기능을 추가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뒤발은 제때 엔진을 끄지 못한 파일럿을 탓한 것이지만 이건 말이 안 되죠. 전투 중에 엔진을 꺼야 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죽음과 직결됩니다. 그리고 기량이 부족한 파일럿이 타면 죽게 되는 기체를 양산화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때 지구연방에서 해적 방송을 내보냅니다. 주다는 전혀 개선되지 않은 불량품이며 지구연방이 오데사를 함락시켰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동시에 지온의 총사령부에서는 지구와 가까이 있는 모든 함선에게 지구 궤도로 집결할 것을 명령합니다. 오데사에서 우주로 탈출하는 지온의 병사들을 구출하라는 것이었죠. 지구로 향하던 도중 결국 뒤발은 함장에게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이 작전은 그저 프로파간다로 주다를 일명 고스트 파이터로 투입하는 지온군 상층부와 치마트사가 합작한 기밀 작전이었던 것이죠. 이미 패전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시점에 가짜 뉴스라도 퍼뜨려서 군과 자국민의 사기를 올려보려는 계약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뒤발은 제식 채용 테스트 때처럼 지오닉에서 더러운 수를 쓴 게 분명하다 토로하지만 아군까지 기만하고 결국 사상자까지 발생시킨 그의 주장은 이제 아무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잠시 뒤 지구 궤도상에 도착한 603 기술시험대는 궤도상에 둥둥 떠서 그저 구조를 기다리는 수많은 지온군을 발견합니다. 루나2에서 날아온 지구연방의 볼에 대항해 일부 지온군이 자쿠로 응전하지만 이 자쿠들은 지상 전용인 제2형 자쿠였기 때문에 우주에서 자세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처구니 없게도 자쿠들은 볼의 공격에 일방적으로 당하게 됩니다. 이를 두고 볼 수 없었던 정치장교 모니크 캐딜락은 이미 불량품으로 밝혀진 주다의 기동시험의 재개를 명령합니다. 그리고 예비기에 자신이 직접 탑승해 1번기의 뒤발 소령 그리고 2번기의 히데토 와시아와 함께 출격합니다. 참고로 이 4번기를 예비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지온이 모빌슈츠 세대를 일개소대로 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3번기가 폭발하지 않았더라면 4번기는 그야말로 예비기체로 사용되지 않을 예정이었던 것이죠. 자, 아무튼 주다가 압도적인 성능으로 볼들을 처리하고 떠다니는 자쿠들을 구출하는 사이 연방군의 신형 모빌슈츠인 짐 6대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뒤발은 그중 2대를 순식간에 처리해버린 뒤 최고 속력으로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응전이 불가능한 자쿠들을 대신해 미끼 역할을 자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연방의 짐들은 전력으로 뒤발의 주다를 뒤쫓지만 주다보다 먼저 엔진 과부하가 걸려 공중분해됩니다. 그러니까 주다의 결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으나 자쿠보다 훨씬 성능이 좋았던 짐이 주다보다 먼저 엔진 과부하가 걸렸다는 사실은 주다의 성능이 아무튼 실전에 활용해볼 만한 가치는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죠. 그리고 뒤발의 뒤를 쫓던 모니크 캐딜락은 뒤발을 멈춰보려고 했지만 뒤발은 더 이상 주다가 고스트 파이터 따위가 아니라며 공중분해되는 주다의 콕핏 안에서 행복한 표정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이 주다가 사실상 폐기 처분된 과정에서 정말로 지오닉에 정치 공작이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능이 좋은 기체라고 해도 미숙한 파일럿이 타면 죽게 되는 기체를 양산화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죠. 단지 뒤발은 주다의 개발 단계부터 치마트의 테스트 파일럿이었고 아마도 채용 시연에서 공중분해된 주다의 파일럿과도 동료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뒤발에게는 이 주다가 단지 성능이 뛰어난 모빌스츠가 아닌 자신의 인생이 담겨있는 중요한 물건이었을 것이고 그러니 어떤 형태로든 전장에서 주다가 제 성능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되지 않는 작전을 받아들이고
결국 전장에서 죽는 것을 선택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주다의 건프라를 보도록 합시다. 박스 아트는 3D 그래픽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원작이 3D 애니메이션이라서 그런 건데 건프라 치고는 이건 독특하죠. 이 제품에서 안 좋은 쪽으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 금색 부분의 사출색입니다. 일반적인 모빌 수체에 비해서 기계적인 느낌이 훨씬 강한 기체인데 이 뜬금없는 오렌지색이 좀 튀죠. 그래서 저는 금색으로 도색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다는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4개의 기체가 모두 조금씩 다르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예비기가 그나마 가장 단순한데요. 이 기체도 부분 도색을 해주긴 해야 합니다. 그리고 테트론 실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데 기본적으로 4대 기체 중 어떤 걸로도 만들 수 있도록 필요한 실이 전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또 코션 부분은 여분이 많이 남기도 하고요. 그런데 실의 크기가 너무 큰 부분이 많아서 일일이 칼로 잘라서 붙여줘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데칼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이 스티커를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따로 데칼을 구매해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10년 전쯤에 이 제품을 하나 사서 1호기로 도색해 놓은 것이 있었는데요. 이 1호기는 건프라 뉴비일 때 만든 것이라 마감이 엉망진창이긴 한데 그냥 참고로 보여드리는 것이니 낮은 완성도를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모니크 캐딜락의 예비기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 도색 포인트는 어깨의 은색 부분, 가슴과 골반의 짙은 파란색 부분, 그리고 엔진과 스트롬파우스트의 금색 부분이고 모두 에어브러쉬로 도색해 주었습니다. 자, 이 하이그레이드 UC 주다는 가동률이 뛰어나거나 특별한 기믹이 있는 제품은 아니지만 대신 월등한 디테일과 독특한 멋을 가진 제품입니다. 무장 구성도 충실해서 히트호크와 자쿠 머신건, 스트롬파우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 사용한 바주카가 들어있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기체보다도 큰 135mm 대함 라이플이 들어있는 것이 돋보이는데요. 디오리진에서는 자쿠 계열 기체들이 대함 라이플을 자주 들고 나오면서 요즘은 어째 희귀도가 좀 떨어진 느낌이 드는 무기이긴 하지만 주다의 발매 당시에는 꽤나 독특하고 멋진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왼팔의 실드에는 손잡이가 달려있고 앞쪽으로 펼칠 수 있는 스파이크가 있습니다. 어깨 부분과 실드를 연결하는 부품은 180도 회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실드의 위치를 앞쪽이나 뒤쪽 또는 옆쪽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드의 안쪽에는 슈트론 파우스트를 끼워둘 수도 있습니다. 기체에 따라 다르게 생긴 주다의 머리 부분을 표현할 수 있도록 3가지 형태 중 선택 조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1호기의 머리와 예비기의 머리는 얼굴 앞쪽의 기둥 부분을 교체해 구현할 수 있고 2호기와 3호기는 따로 사출되어 있는 부품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팔 부분은 어깨의 위쪽을 눌러서 길이를 늘려주는 기믹이 있는데 실제로 설정상 주다에 있는 이 기능이 전략적으로 무슨 쓸모가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백팩의 엔진부에는 특징적인 메인 스러스터가 돋보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주다의 가장 큰 장점이자 동시에 가장 큰 결함인 부분이죠. 자, 2006년에 나온 제품 치고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퀄리티를 자랑하긴 하지만 제대로 만들려면 일부 부품에 들어가는 흰색 먹선 작업과 부분 도색이 필수인데다가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도 꽤 고난이도이기 때문에 솔직히 건프라의 완전 초보자인 분들에게는 추천할 만한 제품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건프라를 다뤄보셔서 기초적인 작업이 가능하신 분들에게는 약간의 작업만으로 훌륭한 퀄리티를 보여주는 제품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에나멜 도료를 사용한 먹선 작업 정도는 익숙하신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건프라네요. 자, 이렇게 하이그레이드 UC 주다를 완성해보았습니다. 참고로 보여드리는 이 1호기는 에어브러쉬도 없이 붓도색하던 시절에 만든 제 흑역사라서 사실 10년 동안 장식장 구석에 박혀있던 친구였는데요. 이번에 리뷰를 하는 김에 먼지도 털어주고 또 예비기랑 같이 사진도 찍고 하니까 감회가 남다르네요. 저는 이 주다라는 기체를 아주 좋아해서 언젠가는 2대를 더 사서 4대를 모두 완성해보고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저는 플라스미스 유한이었습니다. 구독해주시고 또 봐요.